이때 염색공은 원단이 엉키지 않도록 계속 매만져줘야 한다. 지저분한 물이 사방으로 떨어진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열기. 열이 상당하네요, 보니까. 네. 한 30도 정도? 30도 가 있어요. 뜨거운 증기와 고압을 이용해 원단을 물들이는 방식. 염색 자체는 기계가 하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일이 바로 염색. 팍팍 밀어! 뺄 때 이쪽에서 잘 빼줘야지 저쪽에서 이제 뭐 탈수나 이런 과정이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차곡차곡 재해주는 거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는 세척 작업. 떨어지는 물을 피해 원단을 차곡차곡 쌓아줘. 계속되는 반복 작업에 어깨 통증이 밀려오고, 이렇게 작업하는 원단이 하루에 8만 양, 75km에 달한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작업. 촉박한 시간 때문에 쉴 새 없이 일했던 이들에겐 간식을 핑계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앉아 쉬기는커녕 제자리에 서서 쫓기듯 간식을 먹어치운다. 근데 마음 편히도 못 드시는 것 같으네요. 일을 해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재워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열악한 환경 탓인지 이곳에선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구요. 네, 24. 어디서 오셨어요? 아, 네팔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 3년 정도. 네. 염색일은 힘들다는 편견에 젊은이들이 찾지 않은 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신 채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요 지금 일 자리 없어요 지금. 나 학교 끝났어요. 다음에 자리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 자리 있으면 괜찮아. 나같이 해. 묵묵하게 일을 해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들 역시 염색 일을 하면서 잊고 있던 꿈을 찾았다. 기술 배우고 싶어서. 네, 기술 배우고 싶어서. 이걸 가서 공장 만들고 싶어요. 염색 공장. 네. 이 작은 공장 안에는 염색공으로 평생을 보낸 이들과 염색으로 꿈을 이루려는 이들이 모여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따로 쉴 새가 없는 이곳에서 식사 시간은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작업. 4시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첫 식사다. 아침 내내 더위와 씨름하며 땀을 쏟아냈으니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려면 입맛이 없어도 든든하게 먹어야만 한다. 밥을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예, 한국 사람들은 적심으로 일하니까 하루 삼시세끼는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일 못해요. 일 자체가 힘드시잖아요. 예, 일 자체가 힘드니까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돼요. 직원들끼리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런데 사람들은 말없이 밥 먹는 데만 집중하고 식당 안은 정적만이 가득하다.
근데 벌써 다 드셨어요? 네.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식사를 끝내는 염색공들. 왜 이렇게 급하게 드세요? 뭐 염색 공장에서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이제 교대해주고 와서 또 일하고 또 교대시켜주고 이러는 거죠. 이거 뭐 24시간 계속 기계 속에서 돌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자마자 오후 작업이 시작된다. 오후엔 오전과는 다른 염색이 진행된다. 오전의 작업이 원단을 회전시켜가며 물들이는 고압식, 상압식 염색법이었다면 지금 하는 작업은 원단 자체는 그대로 있고 염료가 순환을 하면서 염색을 하는 고압 분사식 염색인 것이다. 네, 이거는 저희가 뭐 일종의 그 자정에 쓰는 그 압력밥솥 같은 거, 이 분사식으로 해가지고 이 염색을 하는 겁니다. 고압 염색을 할 때는 전을 풀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는데 이때 원단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눌러줘야만 한다. 잘못 넣으면은 이 물이 올라와요. 물이 안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춰야죠. 기계 하나에 들어가는 원단의 양만 최대 250kg. 일일이 사람이 옮겨 넣어야 하니 이 과정 또한 만만치가 않다. 차곡차곡 쌓인 원단에 물을 뿌리고 몸무게를 이용해 꾹꾹 눌러준다. 강한 압력이 필요한 공정이다 보니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쇠뚜껑으로 눌러주는데 그 무게만도 150kg에 육박한다. 원단을 염색하기 전 뜨거운 물로 전 처리를 하는데 세제를 넣지 않아도 거품이 나온다. 이거 지금 거품이 뭐예요? 거품이 원단 저희가 전처리하면서 기름 묻은 거 이제 기름 묻은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기를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염색을 해야지 염색이 잘 된다고 봐야죠. 전 처리가 끝났다 싶으면 압력을 높이기 위해 속 뚜껑을 더욱 단단하게 조인다. 150kg의 쇳덩이를 기계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돌리다 보니 온몸은 순식간에 땀범벅이 되어버린다. 이제 뚜껑을 닫고 염색을 하면 되는데 순간 130도까지 치솟은 기계의 온도. 이게 다 뜨거워요, 이게. 이게 다 뜨거워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일을 하다가 일을 되면은 그냥 이제 갇히는 거죠, 지는 거죠. 염색공 경력만큼 몸 곳곳에는 대인 상처들이 늘어간다. 기계가 달아오를수록 공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숨은 턱턱 막혀온다. 급한 마음에 찬물로 세수를 해보지만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이 바람이 안 돌잖아요. 그런데 스팀이 이 위로 다 많이 올라오고 이 상태니까 더 덥죠. 그러니까 다른 데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엄청 더운 거예요. 원단이 엉킬 염려가 없는 고압 분사식 염색. 더위를 피해 잠시 1층으로 피신을 한다. 운 좋게 시간이 맞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용봉 씨와 국한 씨. 나이도 경력도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친하신가 봐요. 친하죠.
아니 우리 예전에 같이 일했었어요. 같이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서 같이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데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 아무리 힘들죠. 뭐. 이게 나이도 있지만 그쵸 뭐 어떻게 또 이제 가정을 꾸려가려면은 아니 또 애들도 대학교 보내려면 어차피 힘들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면은 뭐 내삭할 이유가 없죠. 내 목인데 이리까지 집이라고. 아버지란 이름으로 살아온 인생.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끝에서 가장이란 이유로 짊어져야 했을 고된 삶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덥다 또. 다시 해야 돼요. 예 일을 해야죠. 어느새 염색이 끝났다. 한껏 달아오른 염색기 표면에 찬물을 뿌려 열기를 식혀준다. 조심스레 뚜껑을 여니 뜨거운 염색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한다.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돈다. 섭씨 130도까지 오른 염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뜨겁게 부글거리는 거품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린다.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싶으면 찬물을 부어서 온도를 낮추고 남아있는 거품과 물기를 모두 제거한다. 이제 압축을 위해 굳게 조여놓았던 쇠뚜껑을 분리할 차례. 벌써 2년째 반복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힘겹다. 몸무게의 2배 가까이 되는 쇠뚜껑을 드러내고 나니 잘 염색된 원단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둘, 셋! 지금 30kg 넘죠? 40kg에 있는데요. 20kg이었던 원단의 무게가 물을 먹고 나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만큼 작업도 고되어졌다는 뜻이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놓는 건 쉽지만 2m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건 몇 배의 힘을 필요로 한다. 온 힘을 다해서 들어올려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야, 너 싹! 하루에도 몇 번씩 수백 킬로그램의 원단을 넣고 꺼내야만 하는 용봉 씨. 이게 일할 때도 잘 몰라도 그 밤에 좀 자려면 아주 여기 다 쑤셔요, 온몸이. 허리고 뭐 팔이고. 이게 진짜 이게 하루에 뭐 한두 창 뽑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자, 이게 뭐 다 붙이고 다녀야 돼요, 원래. 새까맣게 염색된 원단들이 쌓이고 쌓여 산을 이루었다. 밀것에 올라가 있다 해도 젖은 원단의 무게만 500kg. 장정 2명이 겨우겨우 옮길 수 있는 양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이내 파김치가 돼버린다. 염색 단계를 모두 거친 직물들은 마지막 한 공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원단의 종착역이라 불리는 이곳.
이곳에서 염색되는 모든 원단이 모였으니 그 양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 역시 두세 배는 빨라야 한다. 그럼 여기는 근데 뭐 하는 곳이에요? 탈도. 탈수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이제 나오면 탈도 걸치는 거예요. 원단을 회전하는 통 속으로 넣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남아있던 물기가 제거되는 것이다. 단순 작업이긴 하지만 엄청난 양의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한다. 이 모양을 내잖아요. 요대로 약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 그 부분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이거 지워지는 그냥 탈수 작업을 하고 나면 불과 몇십 분 만에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돼버린다. 땀과 뒤섞인 먼지를 제때 씻어주지 않으면 피부가 따갑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 벌써 5년째 탈수를 담당하고 있는 광빈 씨지만 먼지와의 전쟁에선 언제나 패자다. 힘만 제일 들어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이거. 힘만 있으면. 힘만 있어요. 힘이 좋으시나 봐요. 아직은 괜찮지. 아직은 뭐 이 나이에 배운 거 없고 기술 없는데 어디 가서 이러래. 그러니까 이 회사에 난 만족해. 월급하고 되게 돌아가실 때는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빈봉투만 타고 가니까 돈은 집으로 들어가고 이게 뿌듯한 건 몰라. 마누라가 용돈 한 5, 6만 원 주면 그때 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탈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를 때쯤이면 오늘 하루 일과도 끝이 난다. 염색공들의 퇴근 시간. 땀과 얼룩, 먼지와 염색약으로 찌든 작업복을 벗고 기계들 사이에 고이 숨겨놨던 깨끗한 옷과 신발로 갈아 신는다. 장화 신는 거랑 정말 기분이 다르겠어요. 퇴근하는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루 종일 젖어있던 장화와 장갑들도 내일을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다. 11시간의 고된 노동 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수고하세요. 예. 그런데 직원 중 몇몇이 집이 아닌 공장 옆 건물로 향한다. 이 기숙사예요, 선생님? 예.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지만 집이 멀어 출퇴근이 힘든 직원 몇몇도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뒤늦은 호라비 생활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집은 어디신데 이렇게요? 집은 안양이에요. 그럼 기숙사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담되잖아요. 기름값도 비싸고 한 번 갔다 오면은 돈이 한 5만 원씩 깨지는데 그거 매일 간다고 생각하고 내 월급 갖고는 택도 없는 일이고. 주말마다 집에 가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다는 건 몇 년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는 일이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떨어져서 사는 거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 있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합니까? 이곳 기숙사에는 국적도 나이도 다른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일을 할 때는 괜찮지만 밤만 되면 밀려드는 고향 생각과 가족들 걱정에 전화기를 놓을 수가 없다. 자주 통화하세요 그러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해야 돼요. 오 마이 선, 잘생겼어. 잘생기세요. 한국에 올 때 5살이던 아들이 어느새 8살이 되어버렸다. 목소리와 사진만으로 안부를 전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은 그가 존재하는 이유다.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요? 네팔에서 또 볼 수 있어요. 여기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족들도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네팔 날아가서 또 많이 벌어야 돼요. 날아가서 또 저기서 돈 저거 돈 써서 쓰면서 또 비즈니스 해야 돼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공장에서 새 나오는 기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운다. 주야 2교대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이곳. 저녁 7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는 낮에 염색한 원단의 마지막 가공 작업을 맡는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인가요? 원단을 폭을 벌려주는 거예요. 보일러 열매로 해가지고 이 안에서 열로다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몇 단계의 염색 과정을 거치면서 수축된 원단을 원래 너비대로 맞춰주는 텐터 작업.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고열의 바람이 나오는 기계 옆을 10시간 이상 지키고 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원단마다 다른 최적의 온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는 상황. 200도에 달하는 열기를 뿜어내는 텐터 기계는 하나의 거대한 난로와도 같다. 많이 힘드세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남들 잘 때 나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텐터 기계를 통과하면서 원단은 비로소 제빛깔을 찾아 나오게 된다. 기계의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전의 색상 자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텐터 작업에선 상황 변화에 따른 재빠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마지막이니까 잘해야죠. 최종 공정이니까.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하면은 다시 또 저쪽으로 가야 되고, 또 염색으로 가야 되고, 또 재가공 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 잘해야 돼요. 무채색이었던 원단이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드디어 모든 공정을 거쳐 완성된 염색 천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레이스 원단의 경우 한 절마다 72야드, 약 66m씩 포장된다. 비닐에 쌓여 원단 창고로 옮겨지면 이제 남은 것은 출고뿐이다. 어느덧 새벽 3시를 훌쩍 넘긴 시간. 공장 곳곳에서 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많이 힘드시죠? 예, 많이 힘들어요, 야간. 많이 피곤해요, 야간.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염색 공장의 하루가 지나간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공장 안은 언제나처럼 뜨거운 물과 씨름을 벌이고 각종 기계 소리로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아무래도 기계에 문제가 생긴 듯하다. 어디 원남이었어요? 네. 좀 봐버리고 이거 뭐 갈아야 돼. 물이 새가지고.
세척해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공정이 차례대로 진행돼야 하는 염색 공장. 한 작업이라도 늦어지면 연쇄 작용으로 인해 모든 공정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압이 안 걸리면은 압력이 안 걸리죠. 물이 새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물이 새면 압력이 세니까. 고온 스팀과 압력으로 작동하는 염색기.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사이로 압력이 빠져나가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헐거워진 고무 패킹. 오래된 것을 제거하고 새 패킹을 끼우는 것으로 사고는 일단락됐다. 포천의 또 다른 염색 공장. 롤러를 고정시키기 위해 수십 번의 망치질이 이어진다. 고정된 롤러를 염색대에 장착하는 사람들. 조금만 이쪽으로 밀어봐. 롤러를 끼우고 조이고 돌리는 것이 기존에 봤던 염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저희가 하는 일은 나렴하는 작업인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컬러가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런 식으로 무늬를 좀 입히는 거죠, 원단에. 원단 전체를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무늬를 입히는 염색법을 날염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날염법 중 롤러 날염은 무늬가 새겨진 롤러에 염료를 묻혀 찍어내는 방식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롤러는 캐릭터, 꽃, 알파벳 등 마치 도장처럼 각기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다. 여기만 있는 게 한 2,000개 정도 돼요. 디자인 다른 데 없는 거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일감 같은 거 올 때도 좀 많이 오니까 이점은 또 있죠. 디자인 많이 갖고 있으면. 주문이 들어온 디자인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를 갈아 끼운다. 70kg에 달하는 롤러는 한 번 교체할 때마다 꽤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하얀 부분 말고 이 부분이 지금 나렴이 돼서 무늬가 찍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거친 부분에 염료가 묻어서 원단에 찍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롤러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한다. 이쪽은 조금 풀렸어. 롤러의 수평 맞추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날염 작업이 시작되는데, 틀에 부은 염료가 롤러에 묻으면서 무늬를 찍어내기 시작한다. 롤러 날염의 경우 보통 한 개가 아닌 두세 개의 롤러가 돌아가며 무늬를 찍어내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고 균형 잡힌 무늬가 나올 때까지 롤러의 간격과 수평을 조정해줘야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완벽한 무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 기계는 돌아가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해야 돼요. 원단에 찍힌 염료는 고온의 대형 판들을 거치면서 전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고착화된다. 롤러 날염의 경우 염색부터 완성까지 모두 한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과정이 단순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순간의 작은 실수가 원단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파일이 타는 부분,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제 심도대로, 제 깊이대로 제대로 탔는지, 이게 처음에 됐던 원본이기 때문에 이 원본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날념이 끝난 원단은 섭씨 170도의 열기를 내뿜는 세척기 속으로 들어간다. 뜨거운 물로 원단을 끓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그 말하는 양잿물이거든요. 가성소다. 물에 들어가면 이제 물이 끓어오르고 사용하기에는 엄청 위험하죠. 어떤 아름다움도 없던 원단이 순식간에 화려한 무늬를 입은 옷감으로 재탄생했다. 우연찮게 다니다가 뭐 옷이나 뭐 그런 이불이나 그런 거를 저희 쪽에서 나간 그런 제품이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좀 기분 좋은 그런 기분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좀 계속 일을 하게 된 그런 것도 있고요. 며칠 후 원단 염색이 한창이어야 할 시간에 포장 작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문받은 원단을 출고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작업했던 원단들을 한데 모았더니 그 양이 만만치 않다. 2.5톤 한 대, 3.5톤 한 대, 1톤 하나, 3대 물량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가는 양만 총 7톤. 염색할 땐 기계의 도움을 받았지만 출고할 땐 오롯이 사람이 들고 날라야 한다. 한 절당 10kg 내외라고는 하지만 반복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가벼운 건 가볍고 원단 따라서 틀리다고요. 또 선생님 연세하시기 또 힘든 작업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만하지 뭐. 원단을 쉴 새 없이 이고 지고 나르는 염색 공단. 고된 노동에 지칠만도 하구만 주인을 찾아가는 원단들을 보면 그간의 고생은 눈 녹듯 사라진다. 2계절을 앞서가야 돼요. 지금 여름에는 겨울 거 하고 겨울에 다시 봄, 가을, 봄, 여름 거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손질계통은 거의 2계절을 앞서서 이렇게 작업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보단 오늘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염색공이라 부른다.